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오늘 저희는 이 칼럼 중에서도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과연 인간의 기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만 해도 조금은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칼럼은 마조리 프라임이라는 연극을 소재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85살의 할머니 마조리, 그리고 이제 그녀를 위해 가족들이 선물한 AI가 등장하죠.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복제한 인공지능 홀로그램, 바로 그거예요. 네, 맞아요. 이 칼럼이 정말 좋았던 건 단순히 미래엔 이런 기술이 가능해져요 하고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기억이 곧 나라는 정체성이랑 직결되는 노년기에 완벽한 기억을 가진 기술이 그 자리를 파고들 때 우리는 뭘 얻고 또 뭘 잃게 될까? 이 질문을 아주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죠. 그러네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이런 AI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그 복잡한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연극의 설정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주인공 마조리는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심지어는 방금 나눈 대화까지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남편 월터의 모습을 한 AI, 프라임을 선물하죠. 여기서부터 정말 기묘하고도 슬픈 대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AI 프라임은 마조리랑 대화하고 또 옛날 사진이나 기록을 학습하면서 점점 더 완벽한 월터의 기억 저장소가 되어가요. 아, 완벽한 저장소요? 네. 마조리가 잊어버린 첫 데이트의 순간, 프로포즈의 말까지 전부 기억해내죠. 반면에 인간이 마조리의 기억은 하루하루 소멸해 가고요.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현실이랑 맞닿아 있는지도 몰라요. 제 머릿속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흐려지지만 제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SNS 피드는 몇 년 전 그날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저장하고 있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개인의 기억은 유한하게 사라지는데 기술의 기억은 무한하게 축적되는 아이러니. 칼럼에서는 기억을 그냥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정체성의 토대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배우자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토대가 무너져 내린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기술이 옆에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아무리 완벽하게 들려준들 그게 정말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술이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 요즘 디지털 유산 서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네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SNS 계정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지인들한테 답장을 보내주는 서비스요. 그 AI는 제가 썼던 단어, 자주 나눴던 대화 패턴 같은 기억 데이터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친구의 썰렁한 농담에 어떤 미묘한 표정으로 웃었는지 그 감정의 결까지 복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칼럼이 지적하듯 기술은 사실을 재현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에 얽힌 의미나 감정까지는 재현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가족길 사이에서도 이 AI 프라임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요. 특히 딸 테스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네, 그렇죠. 기계가 자기 아버지를 흉내내고 어머니는 그걸 진짜인 양 대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엄청난 거부감을 느껴요. 칼럼은 이걸 진정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네, 테스의 입장은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 하는 외침이죠.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 느끼는 양가 감정과도 비슷해요. AI 스피커가 말을 걸어주고 날씨를 알려주면 편리하고 외로움이 덜한 것 같다가도 아, 문득 내가 지금 기계랑 대화하고 있네 하는 현타가 오는 순간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 관계마저 이런 기술이 대체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저는 칼럼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딸 테스의 감정이 과연 진정성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뿐이었을까요? 오, 어떤 거죠? 어쩌면 이건 일종의 질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기계가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완벽하게 기억하고 심지어는 자신보다 어머니에게 더 큰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질투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진정성에 대한 고민 이전에 어쩌면 더 본능적인 감정의 문제일 수 있겠군요. 네,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내가 평생 간직해온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저 차가운 기계가 데이터 몇 개로 완벽하게 재현해버리는 상황이니까요. 내 기억의 고유성과 특별함이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사위인 존이 왜 프라임을 쉽게 받아들이는지도 설명이 돼요. 아, 그는 장인어른과 경쟁할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저 장모님의 정신적 안정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만 보는 거죠. 맞아요. 존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모님이 외로움을 달래줄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셈이죠. 혹시 영화 그녀, 허 보셨어요? 아, 네, 봤죠. 거기서도 주인공이 인공지능 운영체제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 연극의 상황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의 가장 그리운 사람이 이런 AI로 돌아온다면 과연 딸 테스처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위 존처럼 그 유용성을 받아들일까요? 정말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칼럼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대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경계의 문제를 던져요.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벗이 되어주는 AI의 가치를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 도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냐는 거죠. 그럼 그 도구로서의 명백한 한계는 뭘까요? 칼럼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프라임은 완벽한 기억을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결국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점이요. 네, 듣고 보니 관계에 있어서 완벽한 기억이라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싶기도 하네요. 정확해요. 바로 인간적인 불완전함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기술은 프로그래밍된 기억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재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인이나 가족과 대화할 때 가끔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도 있고 있죠. 괜한 말실수를 해서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있잖아요. 아, 너무 있죠. 또 어떨 땐 간신히 격해져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피곤해서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때도 있고요. 잠깐만요.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네요. 그럼 이 연극과 칼럼이 말하는 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게 함께 공유한 완벽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실수하고 침묵하고 어색해했던 바로 그 불완전한 순간들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술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네, 기술은 당신이 잊어버린 첫 키스 장소를 1초 만에 알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잠시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거나 그때도 정말 촌스러웠는데 같은 뜬금없는 농담을 던지는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상호작용은 대체할 수 없어요. 아, 칼럼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매력이고 기술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항상 정답만 말하고 실수하지 않는 상대는 친구라기보단 비서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완벽한 기억의 재현이 오히려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통찰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연극 후반부에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뒤집힌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주인공 마조리가 세상을 떠나고 이번엔 마조리의 모습을 한 새로운 프라임이 남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토록 프라임을 혐오했던 딸 테스가 결국 어머니의 모습을 한 프라임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 연극과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한층 더 깊어져요. 이 장면은 기술이 사랑이나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 테스가 어머니의 프라임과 대화하는 건 그걸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리운 사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존재와 대화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고 차마 못다한 말을 건네고 그렇게 서서히 이별하는 과정의 일부로 기술을 활용하는 거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어떤 매개를 통해 떠나간 사람을 추억해왔어요. 낡은 사진첩을 넘겨보거나 남겨진 편지를 읽거나 유품을 만져보면서요. 네. 어쩌면 미래에는 고인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이 그런 애도 방식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건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도 방식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테스의 마지막 선택은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적인 장면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 칼럼이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지점이죠.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기술은 삶을 돕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삶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이 흐려지고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위안은 지혜롭게 활용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유한 관계, 그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상호작용의 자리를 침범하도록 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노년은 기술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인 동시에 인간다움을 가장 단단히 지켜야 하는 시기라는 칼럼의 문장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네, 특별하게 고민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칼럼은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이 언젠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남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으신가요? 기술과 인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한 번쯤은 꼭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